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 안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왔던 흐름, 특히 빅테크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는데요. 중요한 또 해석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오늘 눈에 띄는 포인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정 부분 좀 고점에 도달하면서 이제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특히 강했는데요. 다우가 0.8% 상승, 나스닥이 2% 상승, 그 다음에 S&P 500이 1.5%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 강했습니다. 어제도 역시 리오프닝주들이 여전히 강했는데요. 카지노주, 여행주, 항공주, 고르게 전부 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어제 강했는데, 종목별로 좀 보면은 IIVI라고 있는데 5.2% 상승, 엠코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6% 상승,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8% 상승, 엔비디아도 6.4% 상승, 램 리서치도 5.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있는데, 태양광 업체라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2% 상승했는데, 나머지 태양광 업체들의 주식들도 강했습니다. 솔라엣지, 죄송합니다. 테크놀로지가 7% 상승, 그 다음에 썬파워가 6.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덱스컴이라고 헬스케어 주식이 있는데, 어제 5.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솔리드 파워가 12.7% 급등.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리비안, 비스커, 루시드도 6%에서 7%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포트, 그 다음에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 주지요. 죄송합니다. 5% 상승했고, 로블록스는 9.4% 상승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차가 조금 그러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메타 같은 종목들, 빅테크 안에서도 차별적으로 많이 밀렸던 종목들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좀 되돌리는 쪽에서에 많이 좀 포착이 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도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EV고가 6.3% 상승, 블링크 차징이 8.3% 상승, 차지포인트 홀딩스도 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노바백스도 7%, 10%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어제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낙폭과대였는데 어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5.3% 상승했는데, 번스타인 증권에서는 매수 추천을 했죠. 가치 있는 기술주로 지금 꼽고 있고요. 지금 좀 의외로 또 반전인 게, 시총이 6천억 달러가 지금 깨지면서 빅테크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AMD가 어제 3.6% 상승했는데, 다이와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현재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문에서 확실한 수요와 가시성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14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어제 3.8% 상승했는데요. 베어드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지금 미국 판매량이 예상보다 강력했다는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목표 주가는 50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올해 3번 금리 인상이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가 아주 심하면은 4번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스타인 증권에서는 기술주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주 조정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상승이 촉매제가 됐지만은 진짜 원인은 멀티플이 너무 높아진 것이 원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치 있는 기술주를 매수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인텔, 그 다음에 브로드컴, 테러다인,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로지텍 등을 들고 있고요. 비싸고 질 낮은 기술주를 들면서 우버, 플러그 파워, 그 다음에 스냅 등을 들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GM과 포드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동차 섹터의 이익이 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만큼 이익이 많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GM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주가 종목별로 굉장히 다른 움직임, 네, 상이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전망도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포인트로 마지막으로 좀 읽어주셨습니다. 크게 보면은 시장을 오늘 상방으로 이끌었던 재료는 크게 세 가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실적 그리고 유가가 좀 하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 네, 이게 또 결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좀 뷰를 좀 바꿨을까? 50bp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3-4번을 받고 25bp가 낮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틀란타 연구총재가 제가 저번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저번에는 어떤 발언을 했죠? 50bp를 처음 얘기한 게 또 애틀란타 연은 총재였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갑자기 뷰를 바꾸는 거는 저는 뭐 일단은 좀 시장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지금 어떻게 파악을 못했는데 예전에 뭐 이런 연은 총재들이 워낙 이제 발언이 많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아침에 정리해다가 나오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죠. 누가 어떤 예. 얘기를 했는지 뭐 그때 말고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일단은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어제 이런 발언들이 결국에는 국채금리에 약간 조정을 불러오면서 시장에도 좀 안심을 불러온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가 넘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1.97을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으로 단기 고점으로 찍고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CPI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는 구간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 좀 투자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CPI가 지금 7.2가 예상치가 나온 게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안 놀랄까요? 만약에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뭐 그 정도는 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맷집이 있고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7.5 이상 뭐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전체적인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뭐 당장 2% 일시적으로 넘을 수도 있지만은 연말까지의 지금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2.25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고점을 조금 뭐 2% 넘어서 고점을 보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의 뭐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연말에 조금 튀어 오를 것이다. 뭐 그런 의견인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뷰는 다 다릅니다. 여는 총재별로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매파를 선호했던 의원의 좀 투자 의견이 왜 바뀌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심도 깊은 생각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발언이 이렇습니다. 실제 연준이 그렇게 행동한다 액션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시장에 큰 활력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널뛰었지 않겠습니까? 증시가 뭐 나스닥이 오르락내리락 폭이 굉장히 컸는데 간밤에는 빅테크가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이틀 연속에 지금 상승 흐름이 빅테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제 빅테크도 바닥 찍었다. 네, 바닥론이 솔솔 일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장관님? 뭐가 저는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MS나 애플 같은 경우에 지수 대비 수익률은 상당히 좀 낮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폭도 좀 적고 좀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금 오늘 시장의 뭐 나스닥이나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 상승한 것으로 뭐 지표 기술적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았고 조금 더 갈 수는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좋게 좀 미쳐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저는 뭐 오늘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뭐 보고 있고 뭐 어제도 외국인들이 한 5천 계약 넘게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한 것으로 봐서는 뭐 별다르게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역시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번 하단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정이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또 차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맘 놓고 또 저가 매수도 많이 들어가셨다가 또 시장 많이 흔들리게 되면 당황하시니까 조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저가 매수 기회도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변동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종목의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간밤에 나왔던 실적들이 다 괜찮았어요. 저희가 뭐 외식 업체들도 최근에 보면 실적이 다 좋고 디즈니가 또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호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역시 어떤 실적에 대한 탄탄함이 확인이 됐다라는 게 가장 또 주요했던 것 같아요, 간밤에. 네. 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좀 의외인데, 네. 역시 뭐 실적은 결국엔 좀 나와봐야지 아는 거로 지금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치폴레도 좋은 실적 발표했고, 디즈니도 뭐 컨센 대비는 좀 괜찮은 실적 발표해가지고, 지금 시간에도 한 8% 정도가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 이제 거의 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일 큰 회사, 빅테크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한 20% 이상 20% 정도 예. 올랐죠. 지금 저점 대비 그 정도 올랐는데 지금 이제 실적 마무리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제는 또 다시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또 긴축에 대한 그런 금리화에 대한 시장과의 싸움이 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오늘 또 만기를 맞고 있는 국내 증시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만기 이벤트 별로 중립적이라고 보신 거 맞으시죠? 아까 그렇게 봐주신 거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제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빅테크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많이 못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빅테크 주식들이 생각보다는 못 가잖아요. 다른 종목들이 지금 엄청 강하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나머지 종목들에서 시세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어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4% 정도 강했는데 연동이 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은 또 연동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연동을 시키는 것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빅테크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오늘도 전략 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예상치를 웃돈 기업이 지금까지 기업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75%가 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구간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틀 연속 올랐다라는 거 긍정적인 대목으로 좀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빅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모드 유지합니다. 지금 조정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을 조금 더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엉덩이가 무겁다는 게 지금 생각보다는 지수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연동이 크게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착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기이지만 변동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함께 지나가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수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